네, 이제는 유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유류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유류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한 그 유언장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미래 증여를 해주셨다. 근데 어떤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물려주시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에게만 전부 재산을 물려주셨다. 그럴 경우에 다른 자녀들은 재산을 받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자녀들은 좀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고인의 뜻도 존중을 해야겠죠. 어떤 분이 자신의 재산을 누구한테 주던 그거는 고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남에게만 다 물려주셨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자녀들은 전혀 받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분들도 자신의 권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유류분은 뭐냐면 자신이 원래 상속을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부모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셨다. 그럴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의 일정 부분, 즉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이 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자녀가 2명이 있을 경우에는 1억씩 나눠주면 되겠죠. 1억씩 이제 상속분이 인정이 되는데 부모님이 첫째 아들에게만 2억 원 재산을 전부 물려주셨다. 그럴 경우에는 둘째 자녀는 한 푼도 재산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원래 받을 몫은 1억이죠. 1억의 절반인 5천만 원까지 청구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유류분입니다. 그 유류분은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더 많이 받아간 상속인, 즉 첫째 아들이 2억 원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 2억 원 중에서 자신이 원래 받을 상속분 1억 원의 2분의 1, 5천만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유류분입니다. 자, 근데 그 유류분은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어떤 돌아가신 분이 그 상속을 받을 사람한테 미리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재산 증여 부분은 다 유류분 재산할 때 가액으로 이제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5년 전에 큰아들에게 뭐 집도 사주고 뭐 땅도 물려주셨다. 근데 5년 후에 돌아가셨다. 이럴 경우에는 큰아들은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 미리 증여받은 집이라든지 땅 같은 경우에도 다 유류분 그 계산할 때 재산으로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상속인이 아니라 어떤 사회단체 이렇게 제3자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경우에는 1년이 넘어가 버리면 그 유류분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떤 사회단체에 전 재산을 기부를 해주셨다. 그리고 나서 뭐 한 1년이 더 사셔서 뭐 한 10년, 20년 더 사셨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자녀들이 그 사회단체한테 1년이 넘은 그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의 재산도 포함을 시키고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1년이 넘어가 버리면 그 유류분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그 기간이 있는데요. 반드시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그리고 상속이 개시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만 그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에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전 재산을 물려주셨다. 뭐 10년이 지나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 소멸시효 기간 안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를 하셔야지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